자, 약수, 개수 구하는 것뿐 아니라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유형들까지 그냥 다 설명하면서 할게. 우리가 벼락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구하실 때는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하는 거라고 배웠지. 답은 6개인데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냐면은 48과 뭐 72에 공약수 개수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공약수라는 건 최대 공약수의 약수기 때문에 (48과 72에) 최대 공약수를 찾으셔가지고요 24죠, 그죠? 이 24를 소인수분해를 하신 다음에 얘네들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얘랑 비슷한 구조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 자, 1000원짜리가 2장, 500원짜리가 3장, 그 다음 100원짜리가 3개 있을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또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랑 100원짜리가 있는 건데 1000원짜리가 2장이 있으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2개가 아니라 3개야. 안 낼 수도 있고 1장 낼 수도 있고 2장 낼 수도 있거든. 50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5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어요? 4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10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몇 개가 있겠어? 4가지가 있어. 그래서 48개고 마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처럼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을 곱하듯이 지폐 플러스 1, 동전 플러스 1, 동전 플러스 1을 곱하는 이런 느낌. 아시겠어? 비슷한 구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0원 낸 상태로 500원짜리를 2개 내가지고 100원짜리를 0, 1, 2, 3을 사용하면 이게 500원, 이게 1000원 낸 거고, 이게 1100원 지불한 거고, 이게 1200원 지불한 거고, 이게 1300원 지불한 거다? 그쵸? 뭐 여기 0원, 100원, 200원, 300원, 여기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겠지. 그치? 근데 이제 1000원짜리를 한 장 내고, 500원짜리를 안 내고, 하나 내고, 2개 내고, 3개 내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100원짜리를 0, 1, 2, 3개를 쓰면, 얘도 얼마야? 1000원. 얘도 얼마야? 1100원. 1200원, 1300원.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에서는 얘네들을 다 다른 경우의 수 취급하는데, 왜냐면 5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는,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건 지불 방법은 다른 거잖아. 근데 지불 금액은 똑같죠.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지워야 돼요. 겹치는 경우들을 지워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자, 지금 우리가 바쁘게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그냥 결론 내줄게. 자, 어차피 금액만 조사하실 때는 금액의 종류만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왜 지금 지불 금액들이 겹치는 것 같아? 잘 들어봐. 500원짜리가 2개가 모이면 자꾸 1000원의 영역을 침범해서 그래요.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게 같이, 그 다음에 100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에 500원짜리 2개 내는 게 결국 금액이 같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겹치는 거거든.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000원짜리 2장을요 50원짜리 4개로 바꿔요. 그럼 50원짜리 총 몇 개, 500원짜리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7개 있다 생각하고 그냥 0원부터 3,500원까지 나는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0원도 낼 수 있고 500원도 낼 수 있고 1000원도 낼 수 있고 1500원도 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500원이 7개니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겠어?
8개가 되는 거지. 안 낼 수도 있고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7개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7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지불 금액의 수를 이 중복되지 않고 다 구하실 수가 있어. 알겠죠? 근데 보통 영원은 지불하는 걸 영원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는 빼라라는 문장이 많으니까 하나씩 빼시면 돼요. 알겠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안 해도 되고 넘깁시다. 자, 5번 같은 거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다 세시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세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x 더하기 y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x가 1이면 y가 1, 2, 3, 4, 5 그 다음에 x가 2면 y가 2, 3, 4 1, 2, 3, 4 그 다음에 x가 3이면 y가 1, 2, 3 이런 식으로 다 세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세보시면 돼. 주의하셔야 될 건 자연수인지 의미 아닌 정수인지 잘 보시고요. 자연수면 1부터 넣는 거고 의미 아닌 정수면 0부터 넣는 거겠지, 그지? 자, 6번. 자, 네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 수의 곱이 홀수인 것을 구할 거야. 그럼 네 자리 수라는 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모두 곱했더니 홀수가 된다라는 건 짝수가 한 개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10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 몇 개? 5종류. 그쵸? 그 다음 1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 몇 종류? 네. 5종류. 13579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조건을 잘 보셔야 돼. 보통 5, 4, 3이 이렇게 줄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는 얘들아 각 자리가 서로 다른 이런 문장이 붙어. 이런 문장이 붙으면 여기에 만약에 1을 썼다? 그럼 여기 1을 못 쓰는 거니까 5, 4, 3이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지금은 5, 5, 5, 5라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625개야.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럼 여러분 이 정수 나열하는 이런 문제들은 어떤 유형들이 나올 수 있겠어? 뭔가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하여 뭐 150번째 숫자를 찾아라 이런 문제처럼 1000의 자리나 100의 자리 같은 이 앞부분을 고정시켜 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 또는 네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 즉 짝수의 개수를 찾아라, 또는 3의 배수의 개수를 찾아라, 또는 5의 배수의 개수를 찾아라 이런 문제처럼 이 1의 자리를 고정시켜 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죠. 되죠? 지금은 쉬운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7번도 잠깐 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네 지역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는데 A 지역에 출발하여 B, C 지역을 모두 거쳐 D 지역에 도착하는 거고 한 번 지나간 지역은 다시 지나지 않는 거야. 자, 모두 거친다 그랬으니까 B, C를 한 번씩 거쳐가지고 D에 도착해야 되는 거지. 그럼 B, C를 거쳐가는 방법은 B 먼저 C 나중에 또는 C 먼저 B 나중에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자, A에서 B 마을까지 길이 2개고, 그 다음에 B 지역에서 C 지역까지 길이 3개고, 그 다음에 C 지역에서 D 지역까지 길이 2개니까 이렇게 다 곱해 주시면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죠. 그쵸? 곱하는 거 맞죠? 이 길 선택했을 때 3가지가 있고, 또 이 길 선택했을 때 3가지가 있으니까 A에서 C까지 가는 게 6개가 되는 거지, 그지? 곱하는 거 맞죠? 계속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A, C, B, D면 2개, 3개, 2개니까 똑같이 해도 2 곱하기 3 곱하기 2예요.
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케이스 내부에서는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으로서 고배 법칙을 쓰시고 마지막은 덧셈 해서 경우의 수를 끝내시면 되지. 자, 8번 보자. 자, 4개의 영역 A, B, C, D에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는 거야. 자,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여기까지만 읽으시면요.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도 몇 개? 4개. 빨주, 노초. B에도 4개. 4개 해서 256까지. 근데 이제 이웃한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그랬어.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4가지가 맞는데 빨강색 아니면 주황색 아니면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 그쵸? 근데 빨간색을 칠한 다음에는 이제 빨간색은 칠할 수가 없으니까 B에는 주황색 아니면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밖에 못 칠한다는 얘기지. 인접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C에는 이제 몇 개를 칠할 수 있냐면 이 다 안 살펴봐도 되죠. 이렇게 위에 있는 줄만 하나 살펴보시면 되죠. 자, 빨간색이랑 주황색을 칠한 상태고 C는 B랑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황색을 칠할 수가 없습니다. 빨로 초 중에 하나를 칠할 수가 있어. 그래서 3가지가 맞거든?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D에 칠하고 싶은데 A랑 C랑 인접하고 있잖아? 그럼 A랑 C랑 색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셔야 돼. A랑 C랑 색이 같아야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C는 3가지를 한 번에 살펴보실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 A, C에 빨빨을 칠하면 D에 칠할 수 있는 게 이렇게 3가지인데 A, C에 빨노를 칠하면 D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이 주황색이랑 초록색밖에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 빨초를 A, C에 빨초를 칠하면 D에 칠할 수 있는 게 주황색 아니면 노란색이에요. 이렇게 경우마다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케이스를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A와 C의 색이 같을 때하고 A와 C의 색이 다를 때하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A와 C의 색이 같을 때, 즉 A의 칠한 색깔을 여기에다 칠할 때, 빨간색을 칠한 상태로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할 때는 D의 선택권이 3가지. 근데 A에 칠한 색 말고 다른 색을 칠할 때는, 그럼 A에 칠한 것도 B에 칠한 것도 못 칠하니까 여기가 2고, 그때는 가지를 2개씩 뻗는단 말이지. 그래서 답이 36에 48, 84가 됩니다. 쉬운 문제들은 보통 4, 3, 3, 2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영역이 생긴 모양새에 따라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 풀어야 되는 거. C에 칠하는 색깔은 3개긴 하지만 그거를 1개와 2개로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 경우의 수 동화 2번. 자, 여기서부터 순열이지. 여러분들이 5P3이나 6P, 6 같은 걸 계산 못하진 않으실 거고 3번 문제도 그냥 19,8이기 때문에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4번 보시죠. 자, 1, 2, 3, 4의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4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 3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만들 수 있는 짝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1의 자리만 짝수면 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루션을 2개 드릴 건데, 자, 끝이 2로 끝나거나 끝이 4로 끝나면 될 거야.
숫자는 1, 2, 3, 4가 있었단 말이야. 자, 여기다가 윗줄 딱 그으시고 1의 자리에 2를 사용하면 이제 2는 사용 못하는 거지. 그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3개고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예요? 2개에서 끝이 2로 끝나는 세 자리 자연수는 6개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4는 사용했으니까 100의 자리에 1, 2, 3 중에 하나,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1, 2, 3 중에 100의 자리에 숫자 쓴 거 말고 2개. 이렇게 해서 답이 12개가 되는 거고, 원래 이제 0이 포함되어 있거나 짝수 홀수의 개수가 다르거나 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케이스를 나눠서 살펴보시는 게 맞아.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요, 그냥 이렇게 푸셔도 되겠지. 자, 여기에다가 짝수 갖다 넣을 거지. 그럼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종류예요? 2종류. 그래 놓고 2랑 4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 치고 이제 하시면 돼. 알겠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3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2개. 그래서 12개. 이렇게 바로 푸셔도 돼. 알겠어? 근데 이제 1의 자리에다가 2 말고 4를 만약에 갖다 채웠는데 뭔가 상황이 바뀐다. 그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 푸셔야 되는 거고. 알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한 번에 고배 법칙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 6번 보시죠. 5, 6번. 자, 그림과 같이 7개의 좌석이 있어. 뭐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지? A, B, C, D, E, F, G의 7명이 영화 관람을 위하여 좌석에 앉을 때 A, B, C가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럼 일단 A, B, C가 이웃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부터 한번 선택을 해보자. 어떻게 앉을 수 있을까? A, B, C가 이런 데 앉아도 되고, 또 A, B, C가 이런 데 앉아도 되고, 또 A, B, C가 이런 데 앉아도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앉는다고 생각하고 A, B, C를 섞어줄게. 자, 이제 남은 자리도 4개이고 남은 사람도 4명이기 때문에 4 팩토리얼을 하시면 돼. 하나도 안 어렵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을 자리가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A, B, C 3명 잘 섞어주시고 남은 자리 4개. 사람 4명이니까 이렇게 섞으면 되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고. 자, 조심조심 풀 때는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푸시는 게 맞고, 조금 더 정리해보면 결국 A, B, C가 좌석을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로서 3개. 그리고 각각의 방법마다 A, B, C 섞어주고 E, F, G, H 섞어줄 거니까 3팩토리얼에 4팩토리얼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되죠? 근데 고배 법칙을 막 적용시키는 건 조금 위험하지.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 수 없겠죠. 케이스를 나누셔야 되는 거고, 필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시면 됩니다. 좌석 선택. A, B, C 섞기. 그 다음에 나머지 4명 섞기. 자, 6번 봅시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B, C 또는 A, G가 이웃한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묶여야 되고, 또는 얘네 둘이 묶여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이제 남은 사람은 D, E, F가 되는 거지. 또는이라 그랬으니까 B, C만 이웃해도 되고요.
AG만 이웃해도 되고요. BC랑 AG가 둘 다 이웃해도 돼. 알겠어요? 자, 이건 내가 솔루션을 두 개를 드릴 건데요. 잘 보세요. 뭐가 더 이해가 잘 되고 자기 스타일은 뭔지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거야. 자, 일단 케이스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BC가 이웃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는 거고, 또 AG가 이웃하는 경우도 한번 찾아보는 거고, 그 다음 BC랑 AG가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도 한번 찾아보는 거야. 자, 해볼게. 이웃하는 경우는 있잖아. 많이 해봐서 이제 잘 하세요. 보세요. BC를 묶어놓은 상태로 한 문자로 보고 A, T, D, E, F, G 즉 6명이라고 보고 일단 나열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열이 됐다고 쳐보자고. 근데 실제로 이 T를 까보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 T를 이렇게 까보면 안에 B랑 C가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웃한다라는 건 BC가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여기에다 이제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해 가실 때는 묶음과 5명 세우기 곱하기 내부에 있는 사람이 자리 바꾸기 이렇게 배우셨었지.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겠지. AG를 묶어놓고 6명처럼 돌려놓고 AG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동시에 이웃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도 묶어놓고 나머지 3명까지 포함해서 먼저 5팩토리얼을 하신 다음에 120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BC도 자리를 바꿀 수 있고 AG도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120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다 4개씩 경우의 수들이 더 생기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2를 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야. 내가 이제 싹 다 구했잖아. 근데 최종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니? 그죠? 근데 실제 계산은 이렇습니다. 1번이랑 2번을 더 해놓고요. 3번을 빼요. 실제 계산은 이래요. 자,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내가 1번에서 BC를 이웃하게 세워놓고 뭐 D랑 E도 적절히 세우다가 A랑 G가 이렇게 붙어버리는 경우가 분명 생길 거야.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BC만 묶어놓고 여기는 A, D, E, F, G는 자유롭게 섞다 보니까 A랑 G가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쵸? 자, 2번도 마찬가지야. 내가 A, G를 잘 묶어놓고 나머지 B, C, D, E, F를 잘 섞다 보면 분명 이렇게 B랑 C가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1번이랑 2번 경우의 수를 세다 보면 3번 경우의 수는 자연스럽게 이런 데 추가가 돼버려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빼주셔야 돼. 어떤 구조랑 똑같냐면 여러분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배수랑 3배수 구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50개에 33개 더해가지고 16개 빼지. 맞아요?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2배수 다 더하고 3배수 다 더하다 보면 6배수들이 두 번씩 겹치니까 마지막에 6배수를 한번 빼시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BC를 이웃시켜놓고 돌리다 보면 AG가 이웃하는 경우가 세죠. 알겠어? AG를 이웃하게 만들어 놓고 BC, DEF를 같이 섞다 보면 BC가 이웃하는 경우가 세진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공통된 이런 경우의 수를 한번 빼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답은 이제 뭐 720, 720, 1440, 2880에다가 124개, 480을 빼신 이제 2400이 답이고요. 케이스를 나눠서 풀다 보면 이렇게 겹치는 경우의 수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솔루션 2는 이제 어떤 거냐면
애초에 케이스를 나눌 때 겹치지 않게 나눌 수가 있어요. BC랑 AG한테 동시에 제한 조건을 걸어버리는 거야. 처음에 셀 때 얘는 이웃하되 얘는 이웃하지 않게, 또는 얘는 이웃하되 얘는 이웃하지 않게, 그 다음에 둘 다 이웃할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푸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에선 솔루션 2가 조금 더 어려울 건데 문제 스타일마다 솔루션 2가 훨씬 쉬울 때가 있어. 자, 보자. 이렇게 제한 조건을 건다고. BC만 이웃하게. 그럼 봐봐. AG는 떨군다는 얘기니까 B, C, D, E, F를 먼저 섞어요. 갑니다. 4팩토리얼 곱하기, 얘는 떨구면 안 되니까 BC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해놓고 여기에 이제 A랑 G를 나열하는데 A랑 G는 떨어뜨려서 나열하는 거야.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야? 5개예요. 그죠? 그 다음 A가 하나 들어가고 나면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제 4개가 되는 거지. A의 옆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자, 요걸 계산하시면 6, 24, 120이라고 하면 되겠대요. 120에다가 8. 120에 8이니까 960인 것 같네. 그다음 두 번째는 AG만 이웃하기도 한번 세워보는 거야. A, G, D, E, F를 세워서 4명으로 보고 돌리고 A, G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B, C를 섞는 거지. 그러면 이제 B, C랑 A, G가 이웃 동시에 하는 거는 안 셌죠? 안 셌죠? 이때는 이제 세 번째 걸 구하셔서 덧셈을 하는 거야.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아까 했죠? 이렇게 5명으로 보고 5팩토리얼 돌린 다음에 이 BC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이 AG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곱해 주시면 돼. 그럼 답이 이제 똑같이 나오다 보자. 962개에다가 480이거든요. 그럼 14 더하기 12 더하기 8이니까 20이지, 그지? 18에 24.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똑같은 걸 보실 수가 있어. 됐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교과서 프린트니까 쉬운 것도 쉬운 거는 쉬울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조금 헤비한 것도 있어요. 사실 헤비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치? 자, 그 다음에 7번. 증명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못 하셔도 되지만 제가 풀고 넘길게요. 자, 7번 보시죠.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다가 할게요. 왜요? 다시 뭐라고요? 안 돼요. 이거보다 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동화 경우의 수 2번 하고 있어요. 자,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자, 이제 뒤에 숫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문자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n 퍼뮤테이션 r 공식을 쓰셔야 됩니다. 자, 앞에 거 올려주고 그 다음 빼서 깔아주기로 했던 이 공식을 사용하셔야 돼. 자, 가봅시다. 자, 얘는 올려주고 요렇게 빼서 분모에 깔아주고 그 다음 r 플러스 1 곱하기 얘는 분자에 깔아주고 이렇게 빼서 분모에다 깔아주고 자, 이렇게 분자에다 올려주고 이렇게 빼서 분모에다 깔아주고
이 좌변, 우변이 서로 같음을 보일 건데 우변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좌변만 좀 건드려 볼 거야. 자, 분수식이잖아. 분수식을 덧셈하시려면 통분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통분이라는 건 분모의 종류를 똑같이 맞추는 거지. 그래서 n-r 팩토리얼로 맞춰줄 거거든. 그럼 뒤에 있는 분수식은 사실 건들 게 없어. 그냥 보기 좋게 r 플러스 1만 올려주면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n-r-1 팩토리얼이랑 요 n-r 팩토리얼을 보시면 팩토리얼의 시작인 이 두 자연수가 1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어. 예를 들어 8 팩토리얼이랑 7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1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야. 둘이 자리를 바꿔줄게. 얘가 작은 거니까. 그럼 얘네 둘이 같아지려면 여기 있는 7 팩토리얼에 뭔가를 곱해주시면 같아지거든요. 여기에 뭘 곱해야 8 팩토리얼이 될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n-r을 곱해서 통분을 해주신다면 얘가 7 팩토리얼이 8 팩토리얼이 되듯이 n-r 팩토리얼이 돼요. 분자에는 이런 게 생기겠지. 그러면 이제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덧셈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모 그대로 덧셈을 하는데 전개를 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 공통 부분으로 묶어주는 거야. n 팩토리얼로 묶어버리면 앞엔 뭐가 남아요? n-r이 남고 뒤엔 뭐가 남죠? r 플러스 1이 남아요. 이렇게 지워지니까 얘가 또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랑 같은 게 보여지면서 이제 증명이 끝나는 거지. 자, 경우의 수 동화 3번으로 갑시다. 자, 콤비네이션 계산이네. 이제 85 같은 거 계산 못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이걸 83으로 바꿔서 계산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10식 0 같은 거 계산 못 하시는 분들 없을 거고. 그냥 암산으로 1로 끝내셔도 되고 공식을 쓰셔도 되겠지. 그 다음에 3번은 안 하고 4번 갑시다. 자,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3이야. 그럼 n 플러스 1부터 숫자를 3개 쓰신 다음에 여기까지는 퍼뮤테이션 계산이랑 똑같은데 이제 3 팩토리얼로 나누셔야 되지. 자, 여기까지는 퍼뮤테이션 계산이랑 똑같은데 3 팩토리얼로 나누셔야 되죠. 자, 이게 3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보세요. 3 팩토리얼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이쪽은 18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좌변은 이런 애들이 남는데 이걸 다 전개해서 3차 방정식을 푸시는 게 아니고 계속 묶어내는 거야. 묶어내면은 인수분해가 되거든. 물론 우변에 180이 남아있긴 하지만 끝까지 보세요. nn-1이 공통 부분이라서 nn-1로 묶어주시면 앞에 뭐가 남아요? n 플러스 1이 남고요. 뒤엔 뭐가 남아요? n-2가 남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nn-1에 2n-1이 되네. 자, 어떤 방정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만약 x가 실수면 전개에서 방정식을 푸시는 게 모든 해를 찾아내는 아주 괜찮은 방법이에요. 음수를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래. 근데 만약 x값이 자연수나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런 방정식을 풀어내시는 데 있어서 그냥 20을 조사하는 게 훨씬 나아요. n이 몇일까? 4겠죠. 맞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콤비네이션이나 퍼뮤테이션으로 이루어진 방정식들은 n들이 다 양수고 자연수니까 이걸 180을 넘기고 전개해서 풀다기보단 이 180을 뜯어서 숫자들을 상상해 보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자, 이제 180을 좀 뜯어 볼게. 자, 2 2개, 3 2개, 5야. 좀 더 잘게 뜯어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그쵸? 자, 여기서 상상하는 방법이야. n과 n-1은 1 차이 나는 자연수들이고요. 그쵸? 자, n이랑 2n-1은 정확히 2배는 아니지만 약 2배예요. 약 2배. 그쵸? 2배에서 1 뺀 거니까. 이 조합을 잘 하는 거야. 일단 1 차이 나는 두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거는 3, 4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3, 4. 얘가 3이고 얘가 4가 되게. 그럼 남는 게 15가 남았잖아. 얘가 15가 가능한지 보자. 내가 3, 4 처리를 했다라는 건 n이 몇이란 얘기야? 4. 근데 여기다가 4 넣으면은 9, 8 빼기 1이니까 7밖에 안 되죠. 이러면 안 되겠지. 그치? 자, 두 번째. 여기를 6, 5로 만들어 볼게요. 2 곱하기 3 하나를 쓰고, 그 다음 5 하나를 사용한 거. 그러면 이제 남은 게 6이지? 근데 n에다가 6 넣으면은 이게 12-1이라서 11 돼버리죠. 맞아요? 그럼 요것도 안 되겠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능한 건 5, 4 한번 해볼게. 이 앞에 있는 n한테 5를 주고 이 뒤에 있는 n-1한테 4를 주는 거야. 알겠어? 그럼 n이 몇이에요? 5니까 여기다 5 넣으면 이게 몇이죠? 9죠? 그러면 이 9랑 딱 맞아 떨어지네. 그쵸? 그럼 n이 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는 거라고. 알겠죠? 근데 하다가 정 막히면 이제 다 전개해서 넘겨서 조립제법을 쓰셔야겠지. 자, 넘기시고요. 5, 6, 7번 다 보겠습니다. 자, 3명의 남학생과 세 명의 여학생 중에서 남학생 1명과 여학생 2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알파벳을 이렇게 써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나는 알파벳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왜 풀 때 이렇게 알파벳을 써드리는 걸까? 니들은 풀 때 쓰란 얘기예요. 문제가 어려우면 상황 파악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남학생 몇 명 뽑는다 그랬어요? 3명. 중에 1명을 뽑을 거니까 여기서 1명을 뽑는 거지.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그렇지. 3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굳이 기호로 쓰면 3실. 자, 여학생은 3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 그랬죠? 2명.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뽑으셨던 거야. 하나, 둘, 셋. 그죠? 지금은 몇 살이죠? 고2는 3시2라고 쓰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답은 9야.
자, 그 다음 6번 갑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8개의 점이 있을 때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도형을 만드는 문제가 나오면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 점으로 도형을 만드는 건지 선으로 도형을 만드는 건지를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은 점으로 도형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점들의 네이밍을 일단 하십니다. 자, 이제 직선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 여러분, 직선 기호 이건 거 아시죠? 여기다 A, 뭐 H 이렇게 넣으면 이제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지. 맞죠? HA 직선도 어차피 같은 직선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뽑아낼 때 그 문자의 순서가 중요하지가 않아서 콤비네이션으로 뽑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직선 만드시려면 8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겠어요? 2개. 이제 어릴 때는 이렇게도 뽑아보고, 이렇게도 뽑아보고, 이렇게도 뽑아보고, 이렇게도 뽑아보고, 이렇게도 뽑아보고 막 노가다를 하셨겠지만 지금은 82라고 하시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 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2개가 선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 같은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AB 직선도 얘고, L이라고 쓸게. BC 직선도 L이고, CD 직선도 L이고, DE 직선도 L이고, 심지어 BE 직선도 L이죠. 맞아요? 82 속에는 AB나 AC나 AD나 AE 같은 것도 다 들어있을 텐데 이런 애들은 다 같은 직선을 만든다고. 그쵸? 그래서 빼셔야 돼요. 몇 가지 경우로 빼야 될까? 이런 경우들을 다 빼야 돼. 82 속에는 이런 경우들이 다 들어있거든? 이런 경우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82 속에는. 그죠? 거기서 이 5개의 점 중에서 2개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들을 다 빼야 된다고요.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러고 앉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돼. 서로 다른 직선, 아니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점 5개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빼시는 거야. OCE 이렇게요. 알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이제 애들이 문제를 다 틀려옵니다. 1은 뭘까요? 완전 빼버리면 10개를 다 빼버리면 이 직선이 아예 사라져. 그래서 마지막에 플러스 1을 하셔야 돼. 알겠어요? 답은 내시면 되고. 내가 이거 암산하면 암산해도 되니? 너네 계산할 줄 아니까 내가 이건 해도 되지? 그쵸? 내가 암산했다고 쌤 저 시험장에 가서 이거 계산 못했어요 이런 분들 없으시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제 난이도를 한 칸만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책이 없어요. 제가 만드는 거고요. 이건 안 나올 거야. 이건 너무 쉬워서 안 나올 거고. 자, 이렇게 난이도를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여기 서로 다른 8개의 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8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구해보세요. 자, 지금 해보세요. 자, 일단 이 구조가 관측이 되셔야 되고요. 연습을 좀 더 시켜드릴 거예요. 자, 점이 몇 개죠? 8개. 네이밍을 해요, 일단. 얘들아, 배우면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 내가 가르치잖아? 그럼 가르친 내용들은 외우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를 꼭 해야 돼. 자,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야. 내가 뭐 만들려고 그랬지? 삼각형. 그럼 8개의 점 중에서 몇 개의 점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자, 이런 구조가 관측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답이야.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잖아? 그럼 보통은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4개 중에서 3개가 선택이 되잖아? 그럼 이게 삼각형이 아니라 선분 또는 직선이 만들어져요. 맞아요? 이 83 속에는 이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다 들어있잖아.
여기에 이런 A, B, C가 선택되는 경우의 수들은 빼야 된다고. 그럼 이런 게 한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4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알겠어? 방금 한 게 중딩. 우리는 4C3. 알겠어요? 알겠어? 근데 4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직선이 하나 더 있죠. 어디? 여기도 그럼 4개가 나오지 않겠니?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2를 곱했어요.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DF가 선택이 돼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하나인데 굳이 기호로 쓰면 3C3.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서아 이해돼?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점이 10개 있어요. 맞죠? 이 10개의 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구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답은 요거야. 자, 구조를 또 이해해보자. 점이 10개가 있잖아요. 그럼 삼각형을 만들려면 10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10C3입니다. 근데 한직선 위에 있는 점 4개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4C3을 한번 빼야 돼. 손가락으로 세기는 너무 쪽팔리니까요. 그죠? 또 이렇게 한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으로 만들어지는 3개의 점들은 이제 삼각형을 못 만들지. 그래서 4C3을 2번 빼야 돼요. 이제 구조 관측이 좀 되시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뭘까? HGF가 선택되는 경우랑 ABC가 선택되는 경우 2개를 빼는 거겠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되겠죠? 10C3 계산 못 하시는 분 없죠? 자, 7번 갑니다. 자, 분할과 분배라는 것, 그 분할의 수라는 것을 이제 수업은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분할의 수 없이 문제를 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분할의 수를 기억하고 있나 한번 테스트도 좀 해볼게.
자, 5층짜리 건물의 1층에서 5명이 승강기를 함께 탔어요. (1층에서) 승강기를 탔어. 5명이 탔어. 그리고 이제 승강기가 쭉 올라가요. 그래서 2층, 3층, 4층, 5층에다가 이제 애들을 뿌리는 거야. 알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각 층에서 한 명, 한 명, 한 명, 2명이 내려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뿌리기 전에 2명이 내릴 층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다가 2명 내릴까, 여기다 2명 내릴까, 여기다 2명 내릴까, 여기다 2명 내릴까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4시 1. 근데 뭐 굳이 그냥 4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지. 여기 2명 내려도 되고, 여기 2명 내려도 되고, 여기 2명 내려도 되고, 여기 2명 내려도 되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4가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경우의 수 중에서 이제 하나만 봅시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내린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알겠어? 승강기가 올라가. 찡 해가지고. 그래서 2층에서 한 명이 내려야 돼. 근데 지금 이 승강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어? 5명이 타고 있어. 맞아요? 그럼 한 명이 내릴 거야. 경우의 수 몇 개? 네, 5개. 굳이 쓰자면 5씩. 근데 어쨌든 5개. 알겠어? 그럼 이제 A 한 명이 내렸다? 그 다음 승강기가 또 찡 올라가요. 그럼 B, C, D, E 중에 또 한 명이 내려야 되지. 경우의 수 몇 개? 4개. 굳이 쓰자면 4시 1. 뭐 어쨌든 4. 그 다음 또 한 명이 내리고 찡 하고 올라가요. 이번엔 C, D 중에 몇 명이 내려야 돼요? 2명. 경우의 수 몇 개? 3개야. 3시 2다.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내리겠지. C, D가 내리는 거랑 D, C가 내리는 건 어차피 같은 거죠. 4층에다가 C, D를 버려두고 가는 거니까. 맞아요? 굳이 기호로 쓰자면 3시 2. 그냥 뭐 쓰자면 하나, 둘, 셋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층으로 또 찡 올라가면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 한 명만 내리는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겠지. 굳이 기호로 쓰자면 1시 1. 돼요? 그러면은 20이 4개, 240 이렇게 답이 되는 거고. 쌤, 이게 처음에 한 명 한 명 내리고 4층에서 2명 내리고 하나 내리는 거랑 이런 경우가 혹시 달라지지 않습니까? 라고 의심해 보실 수도 있거든? 1층에서 이제 애들이 타고, 쌤, 이렇게 내리면요? 처음에 5명 중에 2명 내려야 되지. 맞아? 그럼 사람 3명 남았죠. 나머지는 그냥 3, 2, 1입니다. 이거 경우의 수 달라지나 봅시다. 달라지는 것 같지. 5시 2면 10 곱하기 6이니까 60이잖아. 아, 근데 곱하기 4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4를 빼야지. 4를 빼야지. 이거 층 선택이니까. 내 말 이해돼? 얘들아, 이거 빼놓고 해보자고. 이거 빼놓고. 이거랑 이거랑 따로 구해보자고. 아까 4는 뭐였어? 이렇게 4개여서 그냥 4 곱해놓고 한 거지. 근데 따로따로 보자고, 따로따로. 따로따로 보면 이거 다 없어야 되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60 맞고, 이렇게 60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다고요. 다 같아. 다 60이야. 60, 60, 60, 60 해서 240개야. 내 말 이해되세요? 내 말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방금 풀이는 이 문제에서만 쓸 수 있어요. 방금 풀이는 이 문제에서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들이 모든 문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분할의 수라는 걸 개념서에서 배우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내가 수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 너무 중요한 거라서 수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 근데 이게 지금 니들 공부량으로 보면 아마 공부가 안 돼 있을 거야. 그냥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냥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이게 지금 한 명, 두 명이 내린다 그랬거든? 그치? 그러면, 층에다가 애들을 내리기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리 4개의 조로 인간들을 나누는 거야. 알겠어? 한 명인 조, 한 명인 조, 한 명인 조, 두 명인 조. 조를 일단 나누는 거야. 자, 1조가 될 한 명을 한번 선택해보자. 오씨? 1. 그럼 한 명은 선택된 거고, 2조가 될 한 명을 선택해보자. 4씨?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이 선택된 거고, 됐다 치고, 그 다음에 3조가 될 한 명을 선택해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4조는 어차피 남은 2명이 들어가야 돼서 경우의 수가 1인데요. 굳이 쓰자면 2C, 2.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얘를 몇 팩토리얼로 나눠야 됐었어. 자, 잘했어. 이걸 우리가 분할의 수라고 배웠어. 이 조를 분할해내는 이 짓은요, 모든 문제에서 정말 많이 써요. 알겠어? 그럼 조를 분할했으니까 이제 이 4명을 2층, 3층, 4층, 5층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호로록 뿌려줘야 되죠. 맞아요? 4팩토리얼. 그래서 이걸 수업 시간에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던 건데, 분할 후 분배라는 과정입니다. 이제 많은 교과서에서는 소개가 안 되어 있고, 이 과정이 어떤 교과서에서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정규 교과 과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걸 정규 교과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필수야, 필수. 뭐 스텝 2, 3나 심화 문제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 자, 계산해보자. 5, 4, 3, 60이야. 요걸로 나누면 10이에요. 10 곱하기 24 하시면 240입니다. 그래서 딱 맞아요. 되겠니? 이거 왜 3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명 개수가 조 안에 조를 이루는 사람 명수가 이렇게 3개의 조가 같이, 그치? 그럼 3팩토리얼로 나누기로 했어. 만약에 2개의 조가 같으면 2팩토리얼로 나누기로 했었고. 기억을 하는 건가, 얘들아? 이제 넘기시면은 경우의 수 동화 4가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들 단원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제 앞쪽에 있는 유형들이랑 좀 겹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좀 풀어보시고 질문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은 질문 나온 것만 하겠습니다. 유나 12번 풀었어? 맞췄어? 좋아요. 6, 7, 8 3개요. 요거 하고 쉬는 시간 하자. 6, 7, 8 갑시다. 자, 남학생은 4명, 여학생은 3명이 대표 선수로 뽑혔어. 일단 뽑힌 거야. 이 7명의 학생들이 남학생부터 남녀 순서를 번갈아 가며 달려야 할 때,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 자, 남학생 4명이 이렇게 있고 여학생 3명이 있는데 7명의 달리는 순서를 결정하는 거야. 그쵸? 근데 남녀가 번갈아 가며 서야 되는 거니까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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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그쵸? 그럼 남자 자리에다가
4명을 섞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자 자리에다가 남은 3명을 섞어주시면 돼요. 답은 144고, 사람 수가 혹시 이런 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 좀 해봅시다. 남 3, 여 3을 번갈아 가면서 세우려면 방법이 몇 개 있냐면, 일단 세우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맞죠? 맞죠? 근데 어차피 위든 아래든 간에 방법이 똑같아서 그냥 2 곱하기 2로 출발하시면 되고, 남자 자리에는 남자를 흩뿌려 주시면 되고, 여자들 자리에는 여자애들을 뿌려주시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구조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세우는 방법이 조금 여러 가지로. 7번 슈퍼맨. 자, S와 R 사이에 문자를 3개 넣을 거래. 맞아요? 맞죠? 자, 그리고 같은 문자 있나 없나 잘 보시고. 없죠? 자, 그럼 S랑 R을 제외하면 문자는 U, P, E, M, A, N 이렇게 6개가 남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먼저 3개를 여기다 나열해 줍시다. 여기 올 수 있는 문자 몇 개? 6개. U가 왔다 치자. 여기 올 수 있는 문자 몇 개? 5개. P가 왔다 치자. 여기 올 수 있는 문자 몇 개? 4개. 뭐 E가 왔다 칩시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한 문자로 봐요. 알겠어? 그리고 나서 남은 문자 M, A, N이랑 섞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겠죠, 이제. 맞아요? 4 팩토리얼에다가. 근데 사실 T를 까보면 가운데 UPE는 고정되어 있지만 S랑 R이 UPE를 감싸고 있겠지. 근데 S랑 R은 자리가 바뀌어도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2야. 이제 이런 문제들은 필기를 잘 해서 가셔야겠죠. 자, 6, 5, 4는 뭐예요? S와 R 사이에 3명 나열한 거야. 4 팩토리얼은 뭐예요? 묶음 1개와 남은 문자 3개를 나열하신 거야. 그 다음 요 2 팩토리얼은 뭐예요? S와 R 자리를 바꿔본 겁니다. 아주 기초 유형이고요. 나올 수 있겠지. 결국 어떤 나열 관점에서 보면 나올 수 있는 게 이웃하여 세우기, 이웃하지 않게 세우기, 가운데 몇 개 끼기, 그 다음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양쪽 끝에 오도록 세우기, 뭐 이런 것들 다 푸실 줄 알면 다 맞는 거야. 자, 8번 풀고 쉬겠습니다. 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2개의 수를 선택할 거고 짝수가 되게 뽑을 거야. 자, 쌤이 이제 자연수에 대한 또는 정수에 대한 성질 설명할 때 가끔 이제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잘 보세요. 곱셈에서는 0이 존나 깡패예요. 0이 개깡패야.
곱셈을 오지게 열심히 했는데 0이 하나 쏙 들어가면 다 뭐가 돼? 0이 돼. 알겠어? 자, 그 다음 깡패는 누구냐면요. 짝수예요. 알겠어? 내가 홀수들을 열심히 곱해가지고 이렇게 홀수를 열심히 만들어 놨어. 이렇게 열심히 홀수를 만들어 놨어. 알겠어? 이거 135거든? 근데 여기에 짝수 하나가 툭 얹어지면 이게 뭐가 되는 줄 알아? 짝수야. 알겠어? 알겠지? 자, 곱셈의 깡패는 누구라고? 0. 그 다음이 짝수. 그렇지. 짝수는 하나만 있어도 짝수야. 그럼 봐봐. 내가 숫자 두 개를 뽑을 건데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는 건 하나만 짝수여도 되고 둘 다 짝수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짝짝 한번 골라봅시다. 근데 얘들아 지금 뽑는 거지. 택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개를 택하는 거야. 2, 4랑 4, 2는 같은 거야. 3시? 굿. 자, 그 다음에 짝수 하나, 홀수 하나 해도 되죠. 맞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뽑겠다는 얘기잖아. 그쵸? 12개. 근데 이게 좀 뭐 3시1 곱하기 4시 1인 거지. 굳이 기호로 쓰자면 답은 15개인데요. 15개인데요. 만약에 얘들아 아무 제한 조건 없이 7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냥 전체적으로는 경우의 수가 21가지 있는 거거든. 맞지? 맞지? 얘들아 곱해서 짝수 만드는 것보다 자연수는 곱해서 홀수 만드는 게 더 쉬워요. 왜냐면 홀수만 뽑아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이 경우 말고 정반대편에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냐면 둘 다 홀수인 경우가 있어. 잘했어. 그럼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홀을 만든다는 얘기잖아. 4시 2. 얘 계산해 보시면 정확히 6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런 방법도 있겠지. 전체 경우의 수에서 6을 빼서 15를 찾는다. 알겠니? 사실 문제의 의도는 이거였을 거야. 되세요? 좋아요. 좀 쉬고 오셔서 동화 4번 경우의 수 나머지 풀고 행렬 풀고 미래엔 방정식과 부등식 풀겠습니다. 자, 53분까지 쉬세요. 두 콤비네이션을 같게 만드는 거죠. 그럼 당연히 뒤에 있는 R과 2R 플러스 3이 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콤비네이션 성질에 의해서 얘네 둘이 더했을 때 몇? 15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그치? 자, 여기서 R값은 음수로서 불가능하고 여기서 R값은 4면 되겠네. 자, 둘 중에 하나를 빠뜨려서 틀려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둘 다 확인을 하세요. 둘 다 될 때도 있어. 자, 다음 11번 봅니다. 얘들아 10번 하실 수 있죠? 응? 그거 하나도 빠트림 없이 찾을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G에는 최대 4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Z에다가 4, 3, 2, 1 넣어가면서 X랑 Y를 찾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1번은 수업 중에 앉아. 서로 다른 한 자리의 자연수 5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오는 경우의 수가 108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라는 말이 포함이 되면 우리가 보통 여사건으로 문제를 많이 풀잖아. 자, 5개를 나열을 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온다라는 건 여기 짝수가 오고 안 오고 또는 여기 짝수가 오고 안 오고 또는 둘 다 짝수가 오고 이런 얘기니까 구하지 마시고 양쪽에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빼줄 거예요. 전체는 5팩토리얼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홀수를 이용해서 풀 거니까 저는 홀수의 개수를 x개라고 쓸 겁니다. 그럼 짝수는 몇 개냐면
5-x개일 거 잘했어. 자, 그럼 이제 홀수 2개 나열하고 문제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홀수 몇 개? x. 그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홀수 몇 개? 그 다음에 어차피 3개 남았고 자리 3개니까 여기서부터는 x를 이용하지 마시고 그냥 3팩토리얼을 하시면 돼. 이게 120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108이라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에서 뺐더니 108 나왔다는 얘기죠. 맞죠? 그렇지. 그럼 얘가 몇일까? 10? 이겠네. 약분하면 x-1이 2니까 당연히 x는 2일 거야. 그지? 2 곱하기 1이지 않겠니? 그지? 그러면 홀수가 2개니까 답은 3개라고 쓰셔야지. 자, 12번 봅시다. 12번은 이 모양으로도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모양을 살짝 바꿔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볼링 대회에 참가한 6명이 다른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할 때 밑줄 대진표를 작성. 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대진표를 작성한다라는 건 여러분 1라운드만 결정하시는 거야. 여기에 들어갈 애들만 결정하면 돼. 가끔 여기서 누가 이길까 해서 올려놓고 누구를 올려놓고 막 이쪽에 있는 알파벳까지 결정하는 애들이 있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갑시다. 자, 자리가 6개고 팀이 이제 6명이니까 이제 얘네들을 잘 섞어서 나열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에 BC가 와도 C, B가 와도 어차피 같은 대진표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A, B, C, D가 와도 또 여기에 A, B, C, D가 와도 아직 이쪽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어차피 이게 또 같은 대진표야. 맞아요? 1라운드에 A, B, C, D가 만나는 거고 여기도 1라운드에 C, D랑 A, B가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도 뭔가 나열을 해놓고 오지게 겹치는 경우들이 막 생길 거란 말이야. 알겠어? 알겠지? 그러면 몇 개 겹치는지 관찰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네. 맞죠? 자, 항상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인간들을 요 구멍에다가 탁탁탁탁탁 끼는 게 아니고 먼저 가장 대칭성 있게 조를 나누시는 거예요. 오케이? 대칭성이 깨지게 조를 나누는 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목적 자체가 몇 개 겹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칭적으로 나눠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가 1팀, 여기가 2팀이라고 했을 때 1팀에 6명 중에 몇 명 뽑아서 넣어야 돼요? 그렇지. A, B, C가 뽑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나머지 D, F는 이제 종속적으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굳이 기호로 쓰자면 3C3. 자, 여기서 대답해. 얘네를 2팩토리얼로 나눠야 될까? 안 나눠야 될까? 그렇지. 나눠야 돼. 왜? 그렇지. 앞에서 DF가 먼저 뽑혔을 수도 있잖아. 근데 같잖아. 그죠? 앞에 DF가 먼저 뽑혔을 수도 있잖아. 이 63 속에는. 근데 이렇게 뽑히나 이렇게 뽑히나 같잖아요. 이렇게 확인하면서 가시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20개의 경우의 수, 3명 3명 나누는 경우의 수를 봤으니까 이제 애들을 넣어보자. 먼저 이 부전승 자리에다가 한 명을 뽑아서 넣어볼게.
경우의 수 몇 개? 굿. 굳이 쓰자면 3C1. 맞죠? 그럼 A 또는 B 또는 C가 이 부전성 자리에 들어간 거지. A가 들어갔다 쳐보자. 그럼 B, C는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는데 이거 2팩토리얼이야? 아니죠. 그냥 1이야. BC나 BC나 같아. 내 말 이해되지? 굳이 기호로 쓰자면 뭐 2C인데.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2팩토리얼을 하면 안 되겠지. 왜? 여기 명수가 다르잖아.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DEF도 똑같이 부전성 자리 하나 결정하고 남은 2명 끼워 넣어주고. 자, 이렇게 푸시는 문제야. 되겠죠?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요. 요게 20인 걸 전 외웠어요. 그럼 이렇게 나누면 10이고 여기가 3, 4에 9예요. 그래서 90입니다. 되죠? 자, 이제 대진표를 좀 바꿔보자. 자, 자리 8개고 팀 8팀이거든요. A, B, C, D, E, F, G, H. 풀어보세요. 예. 8팀이고 8자리야. 얘들아, 배운 걸 기억해서 풀어야 된다. 아무런 연관 없이 풀면 안 돼. 그럼 나한테 배우는 의미가 없는 거지. 이걸 기억해서 풀어야 돼. 자, 한번 해볼게요. 8팀이 있고요. 8자리가 있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됐어요? 그렇지, 갈라. 내가 이번에는 여기에 2명 넣는 방법도 해줄 거야. 니네가 뭐가 편한지 한번 봐. 자, 그럼 얘네들을 넷넷으로 먼저 나눠야 되지. 8C4, 4C4에 얘들아, 이번 시험 끝나면 방학 때는 공부 좀 해. 너네 잘할 수 있거든.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 저기 화목토반보다 이해가 빠른 분들도 있어요. 이거 공부를 안 해. 했죠? 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눠진 상태야. 이게 전체적으로 자리 바꾸는 것까지, 바꿔서 겹쳐지는 것까지 고려된 상태고, 그지? 자, 이제 여기다가 2팀 넣어보자. 4C 곱하기 2C, 2까지 해놓고 얘네를 2팩토리얼로 나눠야 될까, 안 나눠야 될까? 그렇죠! A, B, C, D랑 C, D, A, B랑 같으니까,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안 어렵지? 맞았어요. 그래, 맞는다고. 그러니까 말귀를 한번 하면 알아듣는 애들이 이걸 다음 시간까지 기억만 해오면 우리가 점점 늘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시험 전주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아, 얘들아? 어쨌든 잔소리 그만하고. 자, 솔루션 2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 몇 명 있어? 그럼 여기 2명, 여기 2명, 여기 2명, 여기 2명을 일단 껴보자.
예를 들어 여기 A, B 꼈고 여기 C, D 꼈고 여기 E, F 꼈고 여기 GH 꼈어. 알겠어? 자, 일단 여기서 가장 틀리기 좋은 거. 모든 조가 다 몇 명씩이야? 그럼 이걸 4팩토리얼로 나누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틀려 일단. 왜냐면 이걸 막 섞으면 야 얘들아 이게 같아지는 경우만 보는 거니까 너는 A, B랑 E, F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 이게 같은 대진표니? 다른 대진표야 그치? 근데 A, B랑 C, D 자리 바꾸는 건 같은 대진표 맞지? 그 다음에 E, F랑 G, H 자리 바꾸는 것도 같은 대진표 맞죠? 그럼 4개 나와요 같은 대진표가. 이해돼? 네 개 나오는 거 이해돼? 써줘? 어? 잠깐만. 이렇게 4개 같은 거 나온다고. 알겠어? 그래서 2 곱하기 2야. 이렇게 자지. 알겠어? 이해돼?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에다가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4개 나온단 말이야. 질문해. 전체를 다 바꿔보는 거. 그거 지금 할 거야. 설명할 거야. 자, 그다음 이렇게 했지? 그지? 그리고 얘네가 또 자리를 이렇게 바꿔도 다 같아져.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돼. 알겠니? 얘들아, 이 풀이도 저 풀이도 다 괜찮은 풀이야. 근데 중간중간 생각하면서 하는 거랑 마지막에 해놓고 2팩으로 나눈 거랑 분명 실수할 확률은 얘가 높아요. 2팩으로 한 번 더 나누거나 덜 나눠서 틀릴 것 같지 않니, 이거? 그치? 대칭적 구조를 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솔루션 2가 위험해. 그래서 난 이렇게 가르쳐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약간 이제 생각의 속도는 좀 늦을 수 있으나 대진표가 아무리 복잡해도 절대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겨서 15, 16번 봅시다. 얘들아, 이거 보고 이제 행렬까지 보면 그래도 우리가 벼락치기로서 목요일날 방정식과 부등식 진짜 디테일하게 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 경우의 수도 디테일하게 그래도 하나가 끝난 거지. 그죠? 다음 직보 때까지, 운유는 시간이 좀 더 있고, 제일고가 시간이 없지. 장기고랑. 운유는 다음 주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목토에 이걸 다 풀어오시면 돼. 미래인이랑 천재까지. 알겠지? 정리가 잘 될 거야, 일단은. 그리고 기출 풀 시간까지 돼요. 그 다음에 서한은 월요일 날 오면 되고. 월요일 시험이니까 내일 오면 되고, 그지? 제1고 1학년이 월요일이고 2학년이 화요일이야, 맞아. 그 다음에 민준이는 장기고 1학년 시험 전날 오면 되고. 너는 월요일 시험이니까 일요일 직보지. 뭐 정하면 되지. 일단 다음 주 목토 수업하자. 하면서 정하면 되잖아. 얘들 이것도 봐봐. 생각해야 될 게 좀 있어. 이 0 때문에 진짜 짜증나거든. 다음 보기와 같이 왼쪽부터 읽거나 오른쪽부터 읽어도 똑같은 자연수를 대칭수라고 하는데 10보다 크고 만보다 작은 대칭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일단 만보다 작은 대칭수니까 4자릿수, 3자릿수, 2자릿수만 구하시면 되겠지. 10보다 크니까. 자, 그럼 4자릿수는 요래 생긴 거고 3자릿수는 요래 생긴 거고 2자릿수는 요래 생긴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만보다 작고 10보다 커야 되니까. 자, 그럼 먼저 얘네들부터 합시다. 얘가 쉬워요. 대칭수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9개밖에 없어. 11부터 99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세 자릿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가운데 숫자를 하나 골라요. 0도 돼.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말이.
내 말 이해되죠? 0부터 9까지 숫자를 하나 골라요. 10시 1. 아, 하나만 골라. 가운데 숫자 하나 고르라고 일단. 그래서 가운데 숫자 하나 골라줬어. 그렇죠? 그럼 양쪽에는 그냥 여기만 정하면 돼. 여기 정하면 여기 복사니까. 그쵸? 근데 지금 서로 다른 두 수를 넣어라 이런 조건이 없거든? 그러니까 444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알겠어? 0만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럼 9개 중에 하나 뽑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1, 2, 3, 4, 5, 6, 7, 8, 9 같은 건 괜찮은데 혹시 0 들어가면 이런데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걸 조금 조사해보는 습관은 좋아. 알겠지? 지금은 안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에 두 자리만 결정하면 돼요. 내 말 이해되지? 앞에 두 자리만 결정하면 돼. 근데 봐봐. 만의 자리에 만의 자리가 아니지. 저 앞자리 쳐보지. 천의 자리에 올 수 없는 숫자가 하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먼저 1, 2, 3, 4, 5, 6, 7, 8, 9 중에서 하나 끼워 넣어 놓고, 그렇지? 여기서 여긴 퍼뮤테이션이다. 둘이 한 번에 뽑을 거니까. 뽑아 놓고, 이제 하나 썼으니까 여기에는 9가 못 온다 해서 또 9개 라고 하면 틀리겠지. 그렇지? 아주 조심해야 돼. 10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0부터 9까지, 그치? 뭐 90 들어가면 9009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 답이 189야. 문제는 쉽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0이 들어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6번도 보자. 자, 0 이하 8 이하에, 자, 밑줄. 이젠 같으면 안 되지. 그죠? 서로 다른 내정수 A, B, C, D에 대하여 네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A-B 곱하기 C-D가 양수인 사건을 골라라. 그러면 두 개의 숫자가 곱해져서 양수가 된다는 의미는 두 수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니까 양양 아니면 음일 거야. 그렇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끝이야. 근데 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자, 먼저 양양일 때 한번 봅시다. 양양이라는 건 A가 B보다 큰 걸까? B가 A보다 큰 걸까? A가 B보다 그러고 동시에 이런 접속사를 잘 써야 돼. C도 D보다 커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음이면 A-B가 음수이려면 A가 큰 걸까? B가 큰 걸까? 뒤에도 D가 더 큰 거겠지.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내가 쓸 수 있는 숫자는 9개야. 자, 근데 A, B, C, D의 정체를 보니까 A 곱하기 1000 플러스 B 곱하기 100 플러스 C 곱하기 10 플러스 D지. 이거 별 얘기 아니야. 그냥 A가 1000의 자리수, B가 100의 자리수, C가 10의 자리수, D가 1의 자리수라는 얘기지. 굳이 읽자면 A 1000, B 100, C 10, D. 맞아요? 이게 발음이 웃긴가 봐. 이거 읽을 때마다 애들이 웃더라. 표정이 그랬어? 내가 수업을 빨리 할 땐 진짜 빨리 해. 말이 진짜 빠르거든. 내가 고1 수업할 땐 진짜 천천히 하는 편이야. 지금 천천히 하고 있지 나. 그치? 수업 오늘 천천히 하고 있어. 니들 고2, 고3 땐 국물도 없어. 열심히 해. 아직 니들 고1이니까 내가 천천히 해주잖아.
근데 이게 얘들아 되게 쉬워 생각보다. 얘가 좀 짜증날까? 얘가 좀 짜증나고, 왜냐면은 앞에 0 못 들어가는데 A가 하필이면 작아가지고, 이 1번은 진짜 개쉬워. 봐봐. A, B 먼저 결정해보자. 1000의 자리랑 100의 자리를 먼저 결정해보자. 왜냐면, 이제 CD는 A, B랑 연관은 없잖아. 뭐 C가 B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고 D가 B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2개 주고 여기 2개 주면 돼. 자, 8개 중에서 숫자 몇 개 뽑아서 여기 주면 되겠니? 2개를 뽑아서 주면 돼. 2개를. 0도 돼. 0은 왜 되는지 알려줄게. 여기 8개에서, 9개에서 그냥 2개 뽑으면 돼요. 알겠어? 알겠어? 그냥 뽑기만 하면 돼. 왠 줄 알아? 여기 봐봐. 9시 2개, 9, 8이 70에 36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런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맞죠? 근데 봐봐. 내가 2랑 4를 딱 뽑았어. 오케이? 그럼 얘네는 자리가 바로 고정돼요. 누가 4야? 그렇지. 이렇게 그냥 고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뽑으면 그냥 큰 게 A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봐봐. 0, 5를 뽑더라도 괜찮아. 그렇지. 무조건 5가 A인 거니까. 내 말 이해되지? 그럼 이제 9개 중에 2개 뽑아가지고 A, B를 만들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숫자 몇 개 남았지? 7개 중에 2개 뽑아서 CD 만들어야 되지. 서로 다른 내정수라 그랬으니까 A, B의 준걸 C, D는 가질 수 없죠. 맞아? 그리고 굉장히 이펙토리얼로 나누고 싶지. 근데 지금은 나누면 안 되지. 이해되세요? 그렇지. A, B, C, D인데 여기에다 9, 7 주고 여기에 5, 4 준 거랑 여기에 5, 4 주고 여기에 9, 7 준 게 이번엔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이펙토리얼로 나누시면 안 되는 거야. 좋아. 자, 요것도 봐봐. 요것도 봐봐. A, B를 먼저 해야 돼. C, D를 먼저 하면 이제 골치 겁나 아파. 왜냐면 여기 0이 뽑히느냐 안 뽑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막 달라지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앞을 먼저 해결해 놓고 하면 돼. 봐봐. 이번에는 0을 뽑을 수 있게 없게? 절대 안 돼. 왜냐면 0이랑 6을 뽑잖아? 그럼 대소관계가 저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게 0이고 이게 6이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0 제외시켜 놓고 8개 중에 2개 뽑아서 그냥 A, B 주면 돼요. 알겠어? 8C2로 A랑 B한테 준 다음에 이제 2개 대충 아무거나 2개 탈락시켜 놓고 이제 C, D한테 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2개 주는 거지. 내가 주절주절 말은 많았으나 이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서 주절주절 말이 많았던 거고 풀이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 하시면 돼요. 왜 0이 안 돼? 0 안 된다고. 0 뽑아봐. 0, 7 뽑을 거 아니야. 그럼 0 누구야? 안 된다니까. A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내 자리 자연수라서 1000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된다. 저기 정말 왜 7개? 7개죠. 처음에는 8개 중에 2개 뽑는 거고 그 다음에 7개 중에 2개 뽑는 거야. 0 포함해서. C, D는 0 가져도 돼. 알겠지? C, D는 0 가져도 돼. 뭐 개수 그거 하는 거야 이제. 9, 8에 72, 36에 21 87에 56, 28에 21 그럼 계산도 좀 깐진하게 합시다. 21이 36개고 21이 28개인 거니까 64개지. 누가? 21이. 이렇게 1344개가 답이에요. 됐죠? 이거 정답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로 오셔서요. 너무 쉽지, 문제들이, 그지? 행렬은. 8번 하나 하면 될 것 같네. 동합 2의 8번이야. 행렬 동합 2의 8번이에요. 자, 얘들아, 이거, 옛날에 이제 라떼 행렬이 있었어. 라떼. 우리는 행렬이라는 단어도 있잖아. 너네 수능 수학은 어디
몇 학년 때 배우는 수학부터 나오는 거야? 고2 수학부터 나오는 거거든? 수학 1이라고 해. 니네 때는 이제 이름이 대수로 바뀌었는데, 라떼 이제 행렬이 그 수능 수학 나오는 수학 1이라는 과목 첫 단원에 이제 행렬이라는 단원이 있었어. 그때는 이제 행렬이라는 단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 근데 요새는 아니야. 요새는 아니고, 그냥 행렬이라는 게 있고, 정의가 뭐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하고, 단위 행렬이랑 영행렬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하면 좀 특별한 성질들이 있고, 이런 개요를 배우는 거거든. 알겠어? 그러면 행렬이 행렬로서 독립적인 단원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과거 수학들을 행렬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정도만 생각해 보면 돼. 알겠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행렬을 행렬로만 풀어야겠다라는 고정관념은 좀 버리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풀고 마지막에 행렬로 표현하는 거야. 가자. 표 1, 표 2는 두 지역 PS에서 작년에 생산한 귤과 포도의 개당 생산 비용과, 얘가 생산 비용인 것 같아, 이익금을 나타낸 것이다. 얘들아, 이게 그냥 이익금이래. 판매 가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귤이 P지역의 비용에 2,000원이잖아. 맞아? 근데 귤이 P지역에서 이익이 700원이 나잖아. 그러면은 판매가는 2,700원이었던 거야. 이해돼? 내가 2,700원에 팔았으니까 내 이익이 700원이지. 비용이 2,000원이니까.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는 거라고. 올해는 개당 생산 비용이 20% 증가하였지만 개당 판매 가격은 작년과 같게 하겠대요. 그럼 내 이익금은 늘겠어, 줄겠어? 그렇지. 끝이야. 자, 20% 늘리면 돼. 요거 10%가 200원이니까 20%는 400원이고 얘가 2,400원으로 오르는 거거든. 10% 240, 20%면 480원이니까 이게 2,880원으로 바뀌는 거거든. 420, 840이 더해지는 거거든. 그럼 이거 5,040이죠? 390, 390, 780이 더해지는 거거든. 그러면 4,680원이죠. 괜찮죠? 20%가 얌상해도 되지. 자, 올해 개당 이익금을 행렬로 나타내시오. 자, 700원이 좀 줄겠지. 자, 지금 생산 비용이 얼마 높아졌어요? 400원. 그 이익금은 400원 줄 거야. 480원 늘었지. 얘는 480원 줄 거야. 얘는 얼마 늘었더라? 아까 이거? 840원 늘었거든? 그럼 840원 주는 거야. 너무 쉽죠? 840원 주는 거야. 아, 이 뺄셈이 느려지니까 너무 열받는다. 이게 780원 줄어드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냥 이거를 이제 1행과 2행에다가 잘 나열하면 답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거 질문하는 분도 그냥 문제 뜻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못 푼 거고 행렬을 못 해서 못 푼 건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 행렬 동화 3회. 와! 얘들아, 행렬 동화 3회 8번 보시면 이제 암산을 하셔야겠지. 얘들아, 행렬은 복수수나 오메가처럼 거듭 제곱했을 때의 성질들을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알려준 행렬 중에 어떤 행렬이 있어요? 기억, 니은 행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거 무슨 행렬이야? 니은 행렬이지. 니은 행렬 맞죠? 니은 부분이 단위 행렬이랑 똑같은 니은 행렬 맞죠? 맞아요? 이런 애들 4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어디가 똑같고? 니은 부분은 유지가 되고 이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n배야. n제곱 아니야. n배가 되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고 쌤 이렇게 외워서 해도 됩니까? 돼요. 왜냐면 어차피 거듭제곱을 조사해야 되는 문제도 많아. 그런 문제는 조사를 하시고 저런 거는 암산해요. 알겠어? 자, 9번.
자, 표 잘 보시고. 다음 표는 어느 프로농구 경기에서 활약한 두 선수 A, B의 기록이야. 나와 있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 실적을 평가하였을 때 어느 선수의 경기 실적 평가 점수가 더 높은지 구하시오. 근데 이게 왜 행렬이 나왔을까 싶지? 그래서 일단 풀면서 행렬을 좀 이용해 드릴게. 자, 경기 실적 평가 점수는 가산점에서 감점을 뺄 거래요. 가산점 계산은 득점 곱하기 2 플러스 어시스트 곱하기 2.5를 해주겠대. 감점은 실책에다가 곱하기 3을 하고 실패수에다 곱하기 2를 하겠대요. 자, 그러면 이제 A, B의 가산점 계산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해도 되는데 단원이 행렬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알겠어? 득점에다가는 2 곱할 거고 어시스트한테는 2.5 곱할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모양 그대로 만약에 사용하실 거면 행렬을 득점들한테는 2가 곱해줘야 되고 어시스트들한테는 2.5가 곱해줘야 되잖아. 맞죠? 이렇게 2 곱하기 1 곱하기 2 행렬이 있으면 돼요. 이런 행렬이 앞에 있으면 돼. 자, 곱셈은 어떻게 하는데? 1n 곱하기 선생님 이건 행렬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연습해보자 이거지. 자, 이렇게 해야겠다. 득점한테 2, 어시스트에 3 곱해줘야 되지. 맞죠? 이렇게 쓰면 되겠다. 2.5. 남자애들은 어시라고 잘 부르는구나. 이 롤충일들 때문에. 이거 됐어요? 그럼 봐봐. 자연스럽게 38에 2 곱해지고 3에 2.5가 곱해지면서 뭔가 이 가의 득점 점수가 딱 1행이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리고 27이 2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11이 2.5에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딱 A, B의 가산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 돼? 그럼 득점을 바로 만들어 보자. 득점. 점수. 여기에서 뭘 하면 되니? 감점 빼면 되니까. 감점도 만들 수 있어. 저기는 4, 5, 3, 8 가지고 와서 실책에는 3 곱하고 슛한테는 2 곱할 거잖아?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죠? 그럼 계산이 12, 10, 22, 그 다음에 9, 16, 25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들 점수가 나오겠죠. 이 계산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이렇게 해서 행렬까지 끝났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미래에는 방정식과 부등식 질문 받을 거예요. 자, 넘기세요. 그 중간에 이제 행렬 4번이랑 있는 거는 요번에 풀어오시면 되는 거야. 자, 방정식과 부등식 미래엔 3번으로 오시고 숙제는 방정식과 부등식 미래엔 4까지였죠. 일단 2번 봅시다. 저번 시간에 것도 복습을 안 했다 하면 진짜 안 되겠죠? 자, 요건 이제 여러분 복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갖다 줄게. 앉아있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x제곱은 5고 여기서 x제곱은 마이너스 2지.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하나. 여기다 루트 씌우면 i가 빠져나와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쓰셔야겠죠. 이거는 x-2로 그냥 하라 그랬지. 그냥 해도 돼. 그냥 해도 되는데 부호 판단이 짜증나니까 그냥 이렇게 하라고. 자, 구간 나눠야 돼. 몇이랑 몇 기준으로 구간 나누는 거야, 이거는. 그래. 그리고 이거 풀어내는 것도 이제 빠르겠다. 왜냐면 첫 번째 구간, 보통 이제 크기 순으로 구간 배열을 하니까 첫 번째 구간은 또 세 번째 구간은 무조건 얘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 한 번, 안 달고 나오는 거 한 번,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중간만 부호 판단을 좀 열심히 해보면 되겠지.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0 같은 건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고 뭐 이렇게 풀면 끝이지. 알겠지?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이제 1번 부등식을 풀다 보니까 x가 지워진다. 그럼 이런 애들은 어차피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인 부등식이 만들어지잖아. 참이야 거짓이야. 그럼 이거 다 답. 자, 이쪽도 x가 날아가지. 그럼 이런 부등식이 하나 만들어지네. 맞아요? 맞아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그럼 이건 다 답이 안 됨. 자, 이쪽은 넘어가서 2x고 넘어가면 2니까 x가 1보다 작다는데 얘가 답이니? 아니지. 연립을 한번 하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몇 가지? 몇 가지? 다시 몇 가지? 1까지. 그지? 할 수 있지. 못하겠으면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서 그릴 때도 됐지. 돼요? 그럼 최종 답은 얘랑 대신 연결되는지 확인해서 부등식을 간추릴 수 있으면 간추려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나랑 마이너스 1과 1 사이 하나랑 이렇게 연결되지. 그럼 답은 x가 1보다 작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하긴 했었는데 얘는 이제 넘겼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우리가 이번 시험에 그릴 수 있는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밖에 못 그리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물론 다른 방법, 다른 것도 다 그릴 수 있는데 니네가 이번엔 나한테 안 배웠어. 시간 없어. 안 되고. 그 다음에 유나가 지금 방정식 질문을 안 해줬네? 아, 했구나. 행렬 동화 4도 해왔네? 이건 숙제 아니었는데. 잘했어. 13, 16, 18. 자, 요거 풀고 오늘 마칠게요. 그 뒤로 넘기시면 돼. 미래는 3이 아직.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모두 xcm인 원기둥 모양의 그릇. 이게 반지름이랑 높이가 같으면 이렇게 뚱뚱한 원기둥이 돼요.
144파이 세제곱센티미터에 물을 부었더니 높이가 이만큼 남았대. 그러면 그냥 물 부피가 144파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부피 어떻게 구해? 밑넓이 곱하기? 그 원모양이니까 파이 x제곱이 밑넓이고 높이는 x가 아니라 x 마이너스 2야. 이게 몇? 144파이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어차피 x가 길이잖아. 그럼 x가 또 양수겠네. 맞아? 그럼 또 숫자의 배열을 통해 이 숫자를 예측해 볼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이 x제곱이라는 건 어차피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하다 보면 제곱수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x에 1, 2, 3, 4 같은 거 넣어보면서 이제 맞춰보면 돼. 자, x가 만약에 4야. 그럼 이거 몇이야? 16이고 얘는 2가 돼서 안 되지. 맞아요? x가 5가 될 수는 없을 거야. 25가 되면 144 약수가 아니니까 안 될 거 아니야. x가 6이면 얘 몇이야? 36이고 x가 6이니까 얘 몇이지? 이렇게 하면 144 되지 않나? 그죠? x 6이야. 알겠지? 양수, 정수, 자연수 이런 게 보장되면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은 거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갖고 와서 조립제법 써야 돼. 6으로. 그러니까 힘들겠지. 육 맞아? 네. 자, 16번. 자, 이 첫 번째 부등식은 쉽게 풀리죠. 맞아요? 내가 바로 써도 돼요. 인수분해 결과 안 적고. 두근이 마이너스 1이랑 3이고 사이. 됐죠? 너무 잘 되죠? 이런 거 너무 잘 되죠? 자, 문제는 얘야. 얘도 사이이긴 하다. 근데 2가 큰지 A가 큰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 알겠어? 이렇게 하면 연립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쓸게. 자, 첫 번째 부등식이 마이너스 1부터 3이거든? 근데 연립 결과, 즉 공통부분을 찾아봤더니 갑자기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변했잖아. 구간이 2에서 잘렸잖아. 맞아? 그러면 밑에 있는 부등식은 얘가 해고 A는 왼쪽에 2가 가운데 해서 딱 잘라 먹었다라는 의미일 거야. 그치? 결국 A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의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점 뭐죠? 그치?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랑 같아져. 그때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다시 A가 마이너스 1이랑 같아져. 그런다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생겨? 왜 안 생겨? 왜 안 생겨? 하나는 빵꾸고 하나는 색칠이니까. 그죠? A랑 마이너스 1이 같아진다고 해도 얘들아 이해하고 있니? 하나는 빵꾸하고 3까지 가는 거고 하나는 색칠하고 2까지 가는 거잖아. 이래도 어차피 마이너스 1은 사라져서 공통부분 찾으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이 해가 안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돼도 된다고. 알겠죠? 뭐 얘네 둘 다 색칠이라서 얘가 되고 얘네 둘 다 빵꾸라서 얘가 되고 막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논리로 판단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 뭐야? A값의 범위야. 이게 답이야. 자, 18번. 얘들아 이거는 이제 니네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을 까먹어서 못 푸는 거야. 자, 마지막 문제야. 생각보다 살펴볼 게 많아. 자, 잘 들어.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모든 변이 다 양수입니다라는 조건 한번 써야 돼요. 알겠어? 그럼 얘가 양수입니다 하면 x가 1보다 크고, 얘가 양수입니다 하면 x가 0보다 크고, 얘가 양수입니다 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든? 그럼 그 세 개를 다 연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 개 중에서 제일 짧은 변 하나 찾아봐요. 얘만 양수로 만들면 돼.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양수가 될 테니까. 내 말 이해했지? 돼요? 조건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애들이 이걸 먼저 떠올리는데 피타고라스를 먼저 떠올리거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 가장 긴 변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된다고.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좀 짧아야 돼. 알겠어? 변 하나가 너무 길고 나머지 두 변이 이렇게 족밥 같으면 이거 삼각형 못 만들어요. 알겠죠? 다시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짧아야 돼. 그럼 여기서 x가 2보다 크다가 나와.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또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리 연립을 해놔. 알겠어? 공통 부분을 미리 찾아 놓으면 되잖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피타고라스 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가장 긴 변이 누구야?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이 x랑 x-1이지. 그러면 너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둘이 같아져.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그렇지. 둔각 삼각형이라는 것은 빗변이 좀 더 길어지는 느낌이거든.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x 플러스 1제곱이 좀 더 길어지면 돼. 알겠니? 예각 삼각형은 얘들아 약간 빗변이 더 짧아지는 느낌이지. 예각 삼각형 만들 땐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자, 전개. 자, x제곱 마이너스 4x에 0. 자, 사이가에 쓰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부등호가 이쪽에 있는 게 편할 테니까 제가 이 상태로 4, 2 써드리면 xx-4, 4이죠. 그럼 0, 4지. 되겠어? 나 이거 연립 잘못했구나. 이거 x 2보다 크다다, 그지? 얘들아, 이렇게 연립하면 여기야, 그지? 됐죠? 그럼 요거 둘이 이제 연립해야 되죠. 0, 4랑 뭐랑? 2보다 크다랑. 답 어디야? 자, 수고했어. 숙제 받자. 자, 동화행렬 4부터요. 동화행렬 3까지 숙제였으니까. 동화행렬 4부터 얘들아, 오늘 토요일이야. 숙제 많아. 자, 방정식과 부등식 천재교육 4까지. 이 프린트 다 풀어오시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마플 복습은 안 해도 돼요. 이것만 하면 돼. 서아는 내일 오고, 민준이는 장기고 1학년 시험 전날 2시까지 학원 오고, 운유고는 목요일날 봅시다. 끝.